이동욱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원석영 기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원석영 기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아 얼굴 살이 아주 빠졌고 좋아 보이네요. 네. 회사 그만둔 뒤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네. 예 삶의 질이 좀 올라가면서 네. 오로지 이류농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예. 아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네. KBL 녹화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동환 기자 얼굴 보다가 원석영 기자 얼굴 보면 깜짝 놀랐어요. 반으로 줄어가지고. 그래서 뽑으신 거 아닙니까 또? 예. 약간 비주얼적인 것도 좀 보완을 해야 되니까 이류농구가. 예. 아니요. 아.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댓글 선정책에서 댓글부터 소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성희 기자가 지난주에 데뷔를 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냥 아주. 이게 칭찬은 또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그렇죠. 저도 그 댓글 보면서 하나씩 그래, 이걸 해줘야지. 네. 왜 이동환은 안 하는 거야? 아까 제가 모니터링 했잖아요. 네. 아니 이거 막 대선배가 이렇게 막 하고 노래 부르는데 그러니까. 저는 못하겠어요 하는데 네. 잘라야 됩니다. 예. 그렇죠. KBL까지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댓글 보면서 KBL까지. 예. 좋아요를 이제 그거 보면은 제 이름 들어간 거 보면은 네. 좋아요가 1씩 올라가 있습니다. 네. 다 접니다. 제 이름 들어간 것만 눌렀어요. 예. 춤추면서 이렇게. 예. 좋습니다. 네. 자, 찬찬님이 원성희 기자 나온 거 너무 좋네요. 앞으로 고정하세요. 고정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웬만한 거 없으면 계속 끝까지 갈 거예요. 예, 평생 가겠습니다. 네, 릅갈통님이 원 기자는 못 참지 그 하시는데 참지 마십시오. 예, 좋습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HKKOWN님이 하남지 선수가 최근에 하나원큐 연습경기에서 잠깐이나마 경기 출전했어서 상태가 많이 호전된 줄 알았는데 10월 27일 BNK와 개막전에 아예 못 뛰는 건가요? 유유 그러셨는데 지금 하남지 선수가 예. 부상이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하고 왔는데 개막전 전에 이제 연습 경기를 2차례 정도 했어요. 아픈 상태에서. 근데 본인이 이제 훈련을 많이 못 하다가 좀 체력이나 이런 거 점검차 잠깐 나왔다가 계속 이제 통증이 좀 있어서 이번 주에 또 검진도 받기로 했고 계속 체크 중이긴 한데 아직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개막전에서 상태가 좋아지면 뛸 수도 있고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 오늘 검진 결과에 따라서 못 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구단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녹화일이 12일이고 네. 개막이 한 보름 정도 남았으니까 네. 좀 더 지켜보시죠.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업데이트를 갖다 해드리겠습니다. 자, 영김님이 원 기자님이셨군요. 연휴 본지 얼마 안 됐지만 몇몇 영상에서 박지수가 내가 키웠다면서. 그렇습니다. 예. 진짜요? 그 화제의 영상 있지 않습니까? 제 네. 원석영의 현장학습 네, 유튜브. 네, 네. 거기서 제가 박지수 선수랑 이제 1대1도 같이 해주고 하면서 맞죠. 비시즌 때 네. 박지수 선수 1대1 어디 할 때 하는 거 볼 때마다 저거 나한테 나왔던 움직임인데 하면서 예. 저는 이제 한 스푼 무조건 저랑 이제 만났던 선수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진짜로?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예, 역시 그 저희 방송이 네. 살짝 정신줄을 놔야 재밌는 방송이 되는. 이 정도 뻔뻔하지 않으면은 이 바닥 오래 못합니다. 그렇죠. 네. 이동환 기자는 멘탈이 요래가지고 맞습니다. 맨날 이렇게 알려고 막 얼르라고 고생해요 저는. 뭐 하나 말실수 하가지고 꼬투리 잡히고 팬들이 조금만 뭐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인스타에다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박지수 선수 MVP 제가 키웠습니다. 그것도 이제 박지수 선수 나중에 인터뷰할 자리가 있으면 예.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박지수를 키우는 우리 원석영 기자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광어님이 이효희 선수가 3번 포지션을 봤을 때 매치업에서 경쟁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따가 BNK 전에 말씀을 갖다 드리는데 3번 포지션은 아니고 이제 예. 이번 이제 그 슈팅 가드로 이제 전향을 한다 맞습니다. 이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원석영 기자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 원석영 기자도 실수할 수 있지 네. 그랬는데 그 박정훈 감독이 전화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스몰 포워드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원석영 기자님이 3번으로 잘못 얘기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아니 스몰 포워드가 3번이잖아요. 네. 그 자기의 의도는 네. 자기의 의도는 이제 슈팅 가드인데. 네. 그래서 말이 그렇게 좀 혼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제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이소희 선수는 비중을 좀 더 많이 가지고 가는 걸로. 이것도 BNK 전에 얘기해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댓글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삼성 이제 한 0708님께서 네. 예. 삼성 박하나 선수의 현재 재활 상황이 궁금하시다고. 그렇죠. 몇 달째 6개월 이상으로 적혀 있는데 새로운 소식도 알려주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박하나 선수가 지금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니까 구단 쪽에서는
아직 좀 러닝도 이제 제대로 좀 어려울 정도로 재활을 하고 있긴 한데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재활이 순조롭게 아주 잘 풀릴 경우 후반기에 돌아올 수도 있고 뭐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뭐 올 시즌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정도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 네. 좀 말씀드려요. 좀 안타깝네요. 박하나 선수 워낙 좀 잘하는 선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선수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다음에 파니찌니님이 원래 3월에 챔피언전에서 문제됐던 3점 하이시드 홈이점에 대해서 개선되지 않고 2021 시즌도 동일하게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보세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개정됐습니다. 연맹의 확인 결과 이 부분은 개정이 돼가지고 상위 시드가 이제 무조건 홈 어드밴티지를 가져가고 이제 마지막 댓글을 읽다 보면은 WKBL 이런 연맹 이런 안일한 규칙 만드는 것은 WKBL 연맹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WKBL 연맹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피드백도 굉장히 좀 빠른 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 이런 안일한 규칙을 만드는 곳이 예. 많이 있습니다. WKBL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피드백 바로 개정을 하면은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 집행부가 네. 사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예. 예. 굉장히 좀 열려 있습니다 이런 거. 그렇죠. 심판들의 어떤 독립성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고 있고, 네. 그리고 그런 이제 피드백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좀 활발하게 돼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좀 더 이제 좋은 시선으로 좀 바라봐 주시면 네. 하는 그런 느낌, 그런 그리고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소식도 가장 빨리 전해드리는 이르농구. 이 틈새를 놓치지 않는 이 맞습니다. 재치. 예. 다른 방송 말고 이르농구만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동환 기자는 이런 눈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WKBL 그럼 WKBL 소식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하이시드 홈 어드밴티지가 개선이 됐죠. 네, 아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1, 4, 2, 3위 승자 중에 정규리그 순위가 높은 쪽이 홈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간다. 즉 1, 4위 팀 중에 4위 팀이 이기고 2, 3위 팀 중에 3위 팀이 이길 경우에는 3위 팀이 홈 어드밴티지 승자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관중 여부가 사실은 좀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예. 여자농구 팬 여러분들께서는 좀 어떻게 됩니까? 개막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이 부분 막 되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일단 구단이랑 연맹 측에서는 지금 현 거리두기 단계가 10월 17일까지예요. 네.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이제 정부가 발표를 할 텐데 여기에 따라 달려 있다고 뭐 얘기를 하는데 몇몇 구단 중에서는 벌써 예를 들어 BNK 같은 경우에는 홈개막전 부산에서 하는 홈개막전을 무관중으로 공표를 했습니다. 벌써.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제 예상인데 사실 10월 17일까지는 너무 촉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때 나와가지고 다시 뭐 관중을 뭐 무관중을 유관중으로 전환한다거나 이렇게 하기엔 너무 촉박하고 아마 이건 제 예상인데 무관중으로 조금 당분간 가다가 10월 17일 말고 11월 9일에 정부가 또 위드 코로나 정책을 이제 그렇죠.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맞춰서 좀 2차 접종을 완료한 분들한테는 좀 이제 개방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는 좀 네. 가장 좀 상식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중 아마 시즌 중반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시점부터는 유관중이 되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럴 가능성이 이제 높은데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네, 맞습니다. 말씀 갖다 드리고 그리고 사실 이제 비시즌에 시작이 돼야 되는 이제 트리플 잼 같은 네. 경우에는 그 연기가 됐는데 아마 휴식기 중에 2월 휴식 중에 개최할 예정이고 퓨처스 리그도 마찬가지로 네. 속개할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네. 자,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좀 좋은 게 퓨처스 리그가 사실 지난 시즌에는 굉장히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났어요. 그렇죠. 일주일만 약간 거의 컵 대회처럼 그렇죠. 빨리 끝나버렸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감독 코치님들이 조금 고민을 하시는 게 정말 지금 여자농구가 아무래도 경기 수도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1군 선수들이 좀 많이 뛰는 리그인데 그렇죠. 그걸 너무 빨리 해버리면은 2군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좀 어려운 면이 있었어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올해처럼 좀 2월 만약에 휴식기 열린다고 하면은 2군 선수들 이제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유망주 선수들한테는 동기부여도 계속될 수도 있고, 예,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여자농구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건데 로테이션 멤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게다가 이제 성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줄어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풀어주는 요소들이 사실 퓨처스 리그고 그리고 퓨처스 리그에서 실전량을 많이 쌓게 되면 또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은 뭐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6개 구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은행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은행이 지금 뭐 여전히 오승민 선수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지난 주에 남고팀과 2차례 연습 경기를 했고요. 박지현, 김소니아, 김진희, 홍보람, 박다정, 나윤정, 김정은 7인 로테이션을 갖다 돌렸습니다. 지금 그 연습 경기 갔다 오셨죠? 예, 다녀왔습니다. 네, 좀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취재를 하고 왔는데 박지훈 선수 네, 역시 이성호 감독님이다 싶은 게 국가대표 트리오가 박혜진 선수, 이제 최희정 선수, 박지현 선수 3명 있지 않습니까? 네. 다녀오자마자 저는 사실 이제 갈 때부터 좀 예상을 했습니다. 예, 분명히 빼고 간다고 했어요. 이제 근데 왠지 박혜진 선수랑 최희정 선수는 웨이트를 하고 박지현 선수 뛰고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네. 박지현 선수는 열심히 혼나고 있었습니다. 네. 왜 혼냈습니까? 예. 가만 항상 혼납니다. 예. 절대로 칭찬하는 거. 근데 약간 이성 감독님 스타일이 그렇죠. 항상 이제 채찍질 하시다가 당근은 마지막에 연봉 협상할 때 연봉을 쫙 올려주니까. 그러니까. 예. 그게 최고의 감독이 아닙니까? 예. 저는 그런 스타일 좋아해요. 예. 돈으로 이제 그러니까 보상을 실질적인 해주시니까. 보상. 예. 예. 저는 마음에 있는 뭐 말 이런 거보다 행동. 금융치료. 그렇죠. 예. 금융치료.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3인방 그 박혜진, 최희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네. 휴식이 좀 필요해서 휴식 기간을 좀 늘려줬고 네. 박지현 선수 보고는 좀 빨리 들어가라고 얘기했답니다. 돌도 씹어먹을 나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을 어떻게 씹어먹습니까? 근데 예. 감독님 잠깐 조금만 휴식 줘도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예. 지현아 잘했지.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지현 선수.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우리는 유성 감독이 그렇게 이렇게 딱 뭔가 당금질을 하고 나면 그 선수가 실력이 늘어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뭐라 할 말이 없어요. 맞아요. 박지현 선수도 할 말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예. 이 박지현 선수가 다른 팀에 갔어요. 네. 근데 사실 박지현 선수도 약점들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헐렐레 하는 것도 있고. 예. 근데 그걸 이제 약간씩 풀어주면서 딱 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오는 클래스로 좀 올라왔을까? 저는 쉽지는 않았다고 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게 네. 다른 팀에 갔으면 기록은 아마 지난 시즌 박지현이랑 비슷하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다른 팀에 갔다면 그 선수 박지현이 지금처럼 국가대표에서 혼자 공 잡고 그런 가끔씩 에이스 역할도 기대할 수 있는 이만큼 성장이 빨리 됐을까? 그렇죠. 내실이 지금 있어요. 이 선수가 충분히. 기본기 같은 게 수비나 뭐 스크린을 서는 뭐 이런 부분이나 정말 이제 기본기를 이제 하나씩 정말 다지고 올라오는 과정이라서 예,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선수 몸 상태가 좀 올라온 상태입니다. 김정은 선수가 감독님께서는 아직 멀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확실히 가닥이 있어가지고 이제 남고팀이랑 하다 보니까 점수차가 좀 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네네. 근데 그냥 정말 이제 감독님의 호통 수치가 점점 올라갈수록 김정은 선수가 볼을 한번 잡고 해결하고 다시 감독이 잠깐 잠재우시고 잠재우고 다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확실히 아직 에이스 해결사 역할을 하더라고요. 벌써부터. 그렇습니다. 김정은 선수가 그래서 연습 경기 때 이제 잘 뛰는데 뭐 역시 이제 고질적인 부상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계속 이제 조절해 주면서 뛰긴 하는데 뭐 위성호 감독은 똑같습니다. 아직 멀었어. 나 속상해 이러시더라고요. 나 속상해는 뭐야? 예. 저한테 속상해. 왜요? 잘합니다. 예, 네. 잘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이 비시즌 준비가 뭐 나름 나쁘지 않다라는 네.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예, 오승인 선수 관련해가지고 예. 항상 오승인 뭐- 선수 우리 청주뿌님이라고 계세요. 네. 그분 그 겉으로 보기에는 KB 농구 팬 같은데 사실 오승인에 네. 대한 댓글만 이제 꾸준히 이렇게 다세요. 이제 그분 보시면 참 지조가 있으셔서 좋긴 한데 너무 자주 다신다. 그분을 이해가지고 이제 하나 전달을 해드리자면은 네, 네. 예. 아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가끔씩 이제 저도 여자농구 취재를 많이 다니니까 원 기자님 막 이런 DM이 올 때가 있습니다. 원 기자님 혹시 오승인 선수랑 말해봤나요? 예, 말해봤습니다. 안 믿어요. 어떻게 원 기자 같은 사람이 오승인 같이 예쁜 사람이랑 말 잘 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승인 선수 수술 잘 마쳤고 지금 웨이트실에서 내려가가지고 뭐 재활도 순조롭게 잘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약간 근데 저는 오승인 선수가 신지현 선수랑 좀 비교가 많이 되잖아요. 근데 네. 이 두 명 선수가 좀 공통점이 하나 있긴 있어요. 어떤 점이요? 이쁘다. 얼굴에 그 이쁜 얼굴에 농구가 묻힌다.
그 열정이 묻혀요. 정말 이 두 선수 보면은 부상을 되게 많이 겪은 또 선수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 농구에 진심이거든요. 재활도 정말 열심히 하고. 네. 그런 게 조금 묻히는 게 있어요. 오승희 선수도 지금 옛날 신지현 선수 볼 때처럼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예, 정말 이제 그러고 있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진짜 이쁜 게 뭐 어떤 네. 부분이냐면 그 농구를 이제 진심으로 하면서 네. 그 어쨌든 이제 좀 외모에 대해서 이제 각광을 많이 이제 주시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담감을 이제 넘어서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 같고 네. 오승희 선수 잘 이렇게 재활을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KB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KB는 이제 양지수 선수가 여전히 이석증이 좀 있기는 한데 이제 괜찮아질 것 같고요. 자, 박지수 선수가 지난 11일 날 입국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지수 선수가 이제 입국을 했기 때문에 KB 입장에서는 개막전을 좀 더 뭐랄까 조직적인 어떤 움직임을 다지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틀을 마련을 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자, KB가 지난 이제 10일부터 11일까지 신한은행과 연습 경기를 했는데 이때 좀 특징들이 있었죠. 네. 제가 이때도 첫날 10일 경기에 좀 다녀왔습니다. 네. 다녀왔는데 강희슬 선수는 일단 휴식을 했고요. 김민정 선수는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김민정 선수 머리를 잘랐어요. 되게 잘 어울리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날 경기 좀 특징이 KB를 먼저 특징을 얘기를 하자면은 전반까지는 굉장히 좀 비슷했습니다. 네. 42대 41이니까 거의 비등비등하다가 그때 전반까지는 완전 원가드. 예. 허예은, 심성영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다가 후반부터 3쿼터 시작하자마자 투가드를 다시 실험을 하셨어요. 네. 감독님께서. 근데 투가드가 3쿼터부터 제대로 통하면서 42대 41이었던 경기가 3쿼터 끝났을 때 72대 57로 3쿼터에만 KB가 29점을 몰아칩니다. 오, 네. 예, 두 선수의 이제 유기적인 또 투가드만의 어떤 그런 장점. 볼이 유기적으로 좀 돌고 두 선수의 3점슛이 좀 터지면서 예. 그러면서 최종 스코어가 87대 76으로 거기로 KB가 승리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투가드를 감독님이 이제 마지막까지 좀 놓을래야 놓을 수가 없는 좀 그런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저는 이 그 투가드는 충분히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좋은 게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김한수 감독이 이제 이 투가드가 만능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투가드를 어떤 상대에게 어떻게 썼을 때, 그리고 어떤 포메이션으로 썼을 때 위력적인가를 계속 테스트해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KB가 기본적으로 객관적 전력이 굉장히 좋고, 네. 그냥 해도 사실은 뭐 챔프전까지는 갈 수 있는 네. 저는 그런 전력이라고 봐요. 근데 지난 시즌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그런 준비에서 약간 좀 부족했던 부분이 좀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이제 메워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투가드.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우승의 확률을 갖다 높여가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이제 김소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피켄롤, 피켄팝을 원래 주로 했었잖아요. 김소담 뭐 석점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롤로 이제 비중을 갖다가 높이는 부분도 저는 김소담 선수가 이제 극적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런 옵션들을 갖다가 추가해 놓는 거, 그래서 어느 시점에 요거를 갖다 쓸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네.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KB가. 맞습니다. 이 부분에는 정말 이제 KB가 야간 훈련을 할 때 지금 완전 포지션별로 나눠서 이제 훈련을 하잖아요. 네. 가드진은 가드 출신이 감독님이 보고, 네. 예, 뭐 센터 출신, 포워드 출신은 진경석 코치가 보고, 그 센터 포지션에서는 오정현 코치가 직접 이제 선수들 1대1로 계속 맨투맨으로 마크를 하고 있는데 김수선 선수가 그러면서 정말 달라졌어요. 몸도 많이 좋아졌고 이날 경기에서도 롤을 해서 정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원래 그 상황에서는 항상 팝이었는데 정규리그에서 이거를 정말 적절히 혼용해서 쓰면 굉장히 위력적일 것 같고, 근데 말씀해주신 대로 극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그때 갔을 때도 경기를 봤을 때도 그 골 밑에서 자리 잡고 공을 받을 때 실이라고 하죠. 이제 수비수를 좀 따돌리고 이제 딱 받고 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 아직 좀 본인도 약간 좀 어색해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사실 뭐 김수삼 선수가 올 시즌 박지수 선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30분 40분씩 뛸 게 아니기 때문에 가끔 나와가지고 그렇게 분위기 전환만 해줘도 예 충분히 위협적인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박지수 선수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뭐 30한 5분 정도 이렇게 뛰면 체력적인 부담감 때문에 어떤 살짝 이제 부작용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었고, 그러니까 KB가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박지수 선수의 어떤 부상 부담을 갖다가 부담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30분에서 35분 사이에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나머지 한 8분에서 10분 정도를 어떻게 그럼 견딜 것인가? 네. 뭐
딱 그렇고 해서 똔똔만 해줘도 네. 똔똔만 해줘도 사실 KB가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 박지수 선수가 이제 그 라스베가스 갔을 때 이런 플랜 B를 마련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김소담 선수의 이제 그런 모습들이니까 전 이 부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염윤아 선수 지금 부활 가능하죠? 아, 염윤아 선수 건윤아. 건강한 염윤아. 아, 건윤아. 네. 예. 건윤아가 예. 정말 항상 막 KB에는 정말 주인공들이 많잖아요. 박지수, 강희수 선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정말 건윤아가 그러니까 공격에서 박지수, 강희슬이 1옵션, KB의 1옵션이라고 하면은 저 수비 코트에서 KB의 1옵션은 염윤아다.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투가드가 기용이 될 때는 염윤아 선수가 4번으로 가요.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는 또 이제 신한은행에서는 한채진 선수가 가장 득점을 많이 하고 1옵션으로 뛰었는데 네. 이날도 한채진 선수를 계속 막았어요. 또 그러니까 이 올 시즌도 이제 염윤아 선수는 1번부터 해가지고 그냥 4번까지 상대 에이스를 이제 전담 마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몸 상태 정말 좋아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 선수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KB가 이제 화려한 선수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정말 기름칠을 해줄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선수라고 예.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굳은 일 담당인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네.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박혜진이 만약에 맡기게 되면 네. 공격 루트 자체가 좀 줄어들게 되니까 뭐 KB하고 게임을 했을 때 굉장히 좀 어려움들이 있고 뭐 네. 삼성생명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염윤아 선수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에 사실 건강이 좋지가 않아서 네. 후반 막판에 뭐 의미 있는 활약을 하긴 했지만 좋지 않았는데 올해는 이제 완벽하게 부활을 하게 되면 KB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지금 KB 같은 경우에 홈 구장을 이제 천안 거기 연수원을 쓰느냐 아니면 청주 실내체육관을 쓰느냐 이 이슈가 있었었는데 11월 21일부터 청주 실내체육관을 쓸 수 있다는 그럽니다. 그리고 네. 10월 개막전이 열리게 되면 거기서 원정 8연전 예. 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청주 실내체육관을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홈 개막전이 아마 11월 21일 정도에 되지 않을까. 마침 또 재밌는 게 홈개막전이 하나원큐라고 합니다. 하나원큐. 강희슬 더비. 그렇죠. 그리고 김한수 감독이 친정팀. 예. 네. 여러 가지로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꼭 가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쯤이면 아마 위드 코로나 정책이 해가지고 단중도 좀 열릴 것 같으니까 네. 네, 팬분들도 찾아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 BNK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NK가 여전히 뭐 김한별, 강하정 선수는 연습 경기에 출장을 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프로팀과 연습 경기는 잡혀 있지 않고요. 마산고나 이제 무령고처럼 그 지역에 있는 아마추어 팀들과 연습 경기를 하는데 김한별 선수와 강하정 선수는 그리고 또 아직까지도 근데 그 아마추어 팀들과도 연습 경기에서도 투입 시기가 좀 미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뭐 김한별, 강하정 선수 워낙 뭐 입증이 된 선수들이고 네. 베테랑 선수들이기 때문에 가서 잘할 것 같아요. 근데 단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뭐 맨 밑에 이제 여기 나오겠지만 지금 안혜지, 이소희, 진한이 좋은데 네. 이 강하정과 강하정, 김한별과 싱크로를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이런 부분을 갖다가 만약에 실전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맞출까? 그게 초반에 좀 헤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당연히 들 수 있는 의문 아니겠어요? 약간 그 BNK가 지난 시즌에도 좀 갖고 있었던 건데 이 그 아까 말씀하신 세 명 안혜지, 진한, 이소희가 신나게 달립니다. 트랜지션 상황에서 달렸다가 어떻게 공격이 처음에 안 풀렸을 때 구슬 선수가 좀 느리지 않습니까? 네. 구슬 선수가 어떻게 따라왔다가 노마크로가 돼가지고 3점슛을 넣고 가는 네. 약간 좀 웃지 못할 그런 트랜지션을 못 따라와가지고 네, 노마크 찬스가 오히려 많이 났던 네.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게 관건입니다. 네. 예. 그러면 그 BNK의 석점이 늘어날 수 있겠네요. 강하정은 워낙 정확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한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그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앞으로 개막전에서 어떻게 초점을 맞추느냐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자, 지금 사직체육관 원정 라커룸에 화제가 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정말 저도 기사로 접하면서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예, 되게 굉장히 유쾌했습니다. 이번에 사직체육관으로 네. KT가 쓰던 네. 사직체육관으로 이전을 했는데 네. 원정 라커룸을 이제 새롭게 다 꾸몄는데 그 딱 들어가는 입구에 글귀가 써져 있어요. 네. 예, 먼 길 왔는데 저서 웃자노 욕받대이라고 써져 있는데 네. 이 문구가 정말 누구의 아이디어일까. 예. 저런 게 사실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약간 그런 문화상 그렇죠. 예, 유교 국가다 보니까. 네네. 예. 유경은. 예. 그런데 이제 선비정신. 예, 그 여쭤봤습니다. 국장님, 그 도대체 누가 아이디어입니까? 하니까 웃으시면서
자기 아이디어라고 자랑스럽게. 저는 이런 게 필요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정말 좋았어요. 네, 제가 KBL 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예. 페가수스 아니다, 뿡뿡이, 네. 어린이 팬을 유치하는 뿡뿡이 이런 어떤 그 네. 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예.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좀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면 응원 문구 있죠. 네. BNK가 만약 유료 강중이 된다. 네. 응원 문구를 강력 추천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냥 간단해. 예. 좀. 좀. 음. 아. 1쿼터는 좀. 2, 3쿼터는 좀. 4쿼터는 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그거 듣고 선수들이 쫀으로 지역방어로 바꾸라고 하는 건 줄 알고 수비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아니 관중이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 생각은 하는데 당스러워. 야,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자유투 방해할 때. 좀. 그 롯데에서 이렇게 야구단에서 마 하는 것처럼 자유투 하나 둘 셋 마 이렇게 좀. 다 좀으로. 예. 좀. 그 좀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쵸. 1쿼터 예. 때 좀 이거는 뭐냐면 야 좀 살살해. 예. 야 그만해. 야 우리 이길 거야. 뭐 이런 거. 2, 음. 3쿼터 때 좀 이거 야 똑바로 안 해. 씨. 왜 그래? 4쿼터 때 좀 이러는 거는 뭐냐면 좀 그만 좀 하라니까 진짜 짜증나 죽겠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거기 또 이제 BNK 국장님께서 국장님들 중에서 나이가 굉장히 또 많으신 편에 속한데 네. 근데 이런 마케팅에 있어서 진짜 공격적이십니다. 예. 유튜브나 이 SNS만 봐도 어떻게 이게 결제가 되지 싶을 정도로 그런 게 굉장히 공격적인데 왠지 이거 통과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예. 네. 그러면 예. 아이디어 값을 주시겠죠. 피를 주시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BNK가 더블 메인 핸들러 시스템을 가동할 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맞습니다. 네. 안혜지 선수라는 뭐 일단 리그에서는 검증된 핸들러가 있고 그렇죠. 거기다가 김한별 선수가 포지션은 뭐 완전 포인트 가드는 아니지만 사실 삼성생명부터 해가지고 항상 중요한 순간에는 직접 핸들링을 하는 모습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는 약간 이렇게 안혜지가 밖에서 안으로 넣어주고 그리고 김한별이 밑에 있으면서 거기서 밖으로 또 빼주는 그런 더블 핸들러를 좀 구성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소희가 메인 스코어러 역할을 해주고 3번이 아니고 2번으로 그렇죠. 예. 클러치 상황에서 강하정이 멋있게 딱 나서서 해결을 해주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저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그게 뭐 이제 뭐 NBA 얘기하는 게 좀 그렇지만 예전에 NBA 보스턴에서 이제 고든 헤이우드 뛸 때 예. 3명의 메인볼 핸들러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보스턴이 가장 그 힘든 부분은 3명의 메인볼 핸들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생 옵션이 많고 그래서 수비하기 너무 힘들다 그랬는데 이제 BNK 같은 경우에도 더블 그 핸들러 시스템이면 네. 기본적으로 이제 안혜지가 구사하는 2대2 그다음에 김한별 선수가 하는 2대2 거기에서 나온 이제 그 파생이 일단 2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박정현 감독이 지금 구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너 쪽에다가 네. 예를 들어서 강하정이나 이소희를 좀 박아놓고 좀 코트를 넓게 쓰겠다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스페이싱이 나는 거고 안쪽에서는 김한별 선수가 김한별이나 진한이 역할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패싱도 기대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그 구상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지난 시즌 BNK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뭐 넘어와서 트랜지션은 정말 좋았는데 그러니까 하프코트에서 5대5 농구를 할 때 좀 막히는 그렇죠. 막혔을 때 굉장히 좀 막 24초의 룰에 걸리는 것도 되게 많았고 아니면은 슛 셀렉션이 굉장히 좀 괴상하게 가져가는 부분도 많았는데 핸들러가 2명이 생기면은 그 부분은 이제 확실히 좀 고쳐질 수가 있겠죠. 예. 그 예를 들어서 이제 KB가 염준환 선수가 지금 이제 수비 네. 스페셜리스트 에이스를 잡는다 그랬을 네. 때 아마 만약에 안혜지 선수한테 뭐 볼이 이제 집중이 되면 그 선수만 맞게 되면 동맥경화가 걸리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김한별 선수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는 뭐 기본적으로는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한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신한은행은 한임지 선수 아까 뭐 얘기를 해봤지만 그 계속 통증이 좀 발생하는 상태고 예. 팀에서 좀 주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 이제 김현희 선수 좀 회복을 했죠. 네, 김현희 선수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연습 경기를 봐도 연습 경기 이날 좀 나왔는데 굉장히 괜찮아요. 정말 이제 워낙 신장이 위력적인 몸도 좀 잘 만들어 왔고요. 네. 워낙 신장이 좀 위력적이다 보니까 확실히 아직 실전 감각이 그렇게 완전치가 않아가지고 골 밑에서 조금 놓치는 경우도 좀 있는데 골 밑에서 자리만 일단 잡으면은 확실히 위력적입니다. 그래서 네, 뭐 네. 정말 신장이 좀 낮은 팀들한테는 정규리그에서도 계속 위협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신한은행이 사실은 지난주에 예. 윤석열 기자가 지금 빅맨이 없다. 네.
사실 김현희 선수 말고는 없어요. 없어서 뭐 김단비 선수가 이제 뭐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을 갖다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김현희 선수가 딱 들어온다 그러면은 신한의 어떤 포지션이 맞춰지는 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변형은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김현희 선수 빨리 회복을 해서 신한은행에 도움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 메인볼 핸들러 같은 경우는 김연아 선수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김연아 선수도 약간 발바닥에 좀 부상이 있었는데 지금 잘 회복을 해서 이날 경기를 보면은 김연아 선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백업으로 강계리 선수가 나와가지고 역할을 분배를 했었는데 김연아 선수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1대1 능력 여전히 출중합니다. 좋습니다. 아직도 굉장히 위력적이고 되게 좀 좋았던 게 제가 보면서 보기가 좋았던 게 구나단 감독 대행님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캐나다에 있다 보니까. 김연아 선수랑 소통이 굉장히 원활합니다. 진짜. 그렇죠. 어떤 그 뉘앙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김연아 선수가 정말 미묘하게 약간 그런 선수들도 김연아 선수가 쓰는 영어는 왜냐면은 지금 선수들이 계속해서 외국인 선수들이랑 뛰어왔기 때문에 농구적인 용어는 웬만큼 알아요. 맞아요. 그런데 센터 선수랑 같이 뛰는 거랑 가드 영어를 쓰는 선수랑 뛰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김연아 선수가 한국에 좀 이제 2년째 있으면서 적응을 한 부분도 있고 구나단 감독 대행이 그 부분에서 좀 풀어주니까 그리고 김연아 선수가 힘든 부분도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구나단 감독 대행도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있고 김연아 선수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사실 신한은행의 가장 큰 어떤 변수 X 팩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어떻게 편안하게 게임을 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구나단 감독 대행과 잘 맞는 모습이 긍정적입니다. 자 하나원 큐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하나원 큐 부상자 김혜진 선수가 여전히 팔부상이 있고요. 이번 주 일정이 이제 중고교 팀 연습 경기 이후에 그 17일날 KB 하고 있고 19일날 삼성생명 하면서 이제 비시즌 마무리하고 개막전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시스템의 변화가 좀 있죠. 강희슬이라는 이제 확실한 에이스가 하나원큐 창단 때부터 있었어요. 그렇죠. 재창단할 때부터 그렇게 팀을 정말 지켜주는 에이스가 떠났습니다. 굉장히 좀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선수로 이제 영입도 하고 했지만 올 시즌은 좀 다 같이 공을 잡는 에이스에 의존하기보다는 다 같이 공을 잡는 그런 시스템 농구로 좀 변모를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강희슬 선수가 만약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하나원큐 어떤 경기력이 10점 만점에 한 7점, 8점 정도다 그러면 이 시스템 농구로 변모를 하게 되면 뭐 아니면 도인 가능성은 있어요. 맞습니다. 왜냐면 강희슬이라는 어떤 그 자리매김해주는 선수가 있을 때 시너지가 나는 선수들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평균적으로 가는데 이 선수가 없었을 때 이걸 못 메우면 떨어지는 거고 대신에 이제 시스템 농구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5명이 어느 정도 뭔가 역할을 해야 되고 거기에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강희슬이 있을 때보다 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하나원큐가 어떻게 좀 맞춰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뭐 여기서 뭐 구슬 선수도 중요하고 뭐 과라 선수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나원큐는 정예림 선수가 확실히 좀 주목을 좀 받고 있어요. 이게 자꾸 지난 시즌에도 정예림 선수 얘기를 계속했는데 어린 선수에게 조금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정말로 감독님이나 코치님들까지 정말 입을 모아서 정예림 선수에 대해서 김두수 코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본인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선수들 아마 뭐 슛이나 그런 부분이겠죠. 근데 그거를 채우려고 비시즌 내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는 선수고 만약에 올 시즌 잠재력을 다 터뜨리지 못하더라도 장차 이 리그를 이끌어갈 선수인 것은 확신한다. 극찬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 원성현 기자가 이제 정인영 선수 뭐 국가대표 깜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완전히. 그리고 하나원큐가 진짜 좀 더 강해지려면 뭔가 이제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양인영이나 뭐 이정현이나 이런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상대 어떤 빅맨들에 비해서 좀 떨어져요. 실제적으로. 그 양인영 선수가 지금 국가대표 경험치를 먹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더 중요하긴 하지만 그리고 포워드진도 마찬가지고 가드진도 좀 그런데 여기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선수가 그럼 누가 있느냐. 봤을 때 1순위는 정예림입니다. 맞습니다. 하동큐가 지난 몇 년간 리바운드 때문에 굉장히 고전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선수고 그리고 이거는 다른 팀 감독 얘기지만 위성호 감독님께서 항상 이제 박지원 선수 혼낼 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인급 선수들이 27살, 8살 돼가지고 주전 먹는 건 그 선수가 잘해서가 아니고 당연한 거다. 그렇죠. 언니들 다 은퇴가지고 뛸 사람 없는데 당연히 주전 먹는 거지. 근데 정말 자신이 A급 선수라면은 그 시기를
본인의 노력으로 스스로 1년, 2년, 3년 안 당기는 게 그게 A급 선수다. 아 맞는 말인데. 라고 했는데 이거는 박지원 선수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정예림 선수나 뭐 이런 허연 선수나 이런 급 선수들이 모두 진짜 새겨들어야 할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진짜 명언입니다 이거. 예. 그렇습니다. 뭐 조수아 선수도 있을 수도 예. 있고, 그걸 이제 좀 당기고 있는 선수들이 누구냐면 뭐 박지현도 좀 네. 당기고 있고요. 예. 뭐 윤예빈도 좀 당기고 네. 있고, 뭐 그러는데 그 계속적으로 당겨줘야 됩니다. 네. 예. 그러면서 경쟁을 좀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정예림도 예. 그래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자 삼성생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생명 3명의 부상자가 있습니다. 김나연, 김한비, 박하나 선수 3명 부상자가 있고, 박하나 선수 아까 말씀을 갖다 드렸고요. 네. 자 비시즌에 삼성생명은 잘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네. 구단 쪽에서 정말 이열모아 칭찬한 선수가 2명 있었는데 강유림 선수가 그 체육관이 이제 문이 닫혀 있는 쉬는 날에도 혼자 나와가지고 훈련이 없는 날에도 혼자 나와가지고 연습을 할 정도로 농구에 대한 욕심이 정말 대단한 선수. 우리 원석영 기자가 이르는 준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네. 예. 저랑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서 정말 이 정도 이런 모습을 아직 시즌은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구단에서도 정말 오래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선수라고 칭찬을 할 정도로 이번 비시즌 최고의 순 선수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혜미 선수도 지금 예. 그 훈련을 성실하게 지금 하고 있다. 예. 박혜미 선수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찼어요. 예. 어느 정도 찼는데 삼성생명에서 지난 시즌 굉장히 이제 여름에 훈련을 몸을 잘 만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딱 보여줄 일만 남았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다쳤죠. 예, 좀 보여주지 못한 게 있었는데 그 부분에 정말 도끼를 품고 열심히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박혜민 선수가 도끼라는 게 정말 이제 경기 중에서 좀 보이잖아요. 약간 진짜 투지도 있고 네. 예, 그런 게 있는데 비시즌 훈련도 정말 그렇게 도끼를 품고 열심히 해줘가지고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찼으니까 동생들도 잘 이끌고 그 중간 참에서 해줘야 될 역할을 잘하면서 예, 좀 기대가 되는 선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박혜미 선수는 뭐 지난주에 말씀드리면 전술적으로 굉장히 좀 네. 필요한 선수입니다. 그 스트레치 4인데 네. 이 선수가 이제 김한별 선수의 어떤 공백을 매우 줄 수 있는 네. 배현 선수와 더불어서 매우 줄 수 있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선수라고 볼 수가 있고, 윤예빈 선수가 사실 국가대표에서 팀에서 그 지난 아시아컵에서 사실 예. 못 뛰었어요. 예. 부상 때문에 못 뛰었는데 뭐 그 부분도 순조롭게 지금 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개막전 출전은 문제가 없을 네.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신인 1순위 이해란, 그리고 뭐 박소희, 변소정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이 그 신인 선수들 같은 경우도 사무국장 회의에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네. 뭐 뛸 수 있을 때 그냥 뛰자. 네. 뭐 제한 없이 뭐 2라운드부터 요이 땅 이렇게 하지 말고 네. 그냥 있을 때 그냥 뛰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란 선수 전국체전 다녀온 다음에 네. 개막 출전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그리고 나머지 선수도 마찬가지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예. 말씀드리죠. 그러면서 근데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지금 윤예빈이랑 배혜윤 선수를 제외하고서는 아직 주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무한 경쟁 중인데 가드진부터 포워드진까지 이제 계속 경쟁을 하고 있는데 좀 관건은 그거 같아요. 지난 시즌 이제 3점 슛 성공률이 삼성생명이 27.5% 아마 맞을 겁니다. 27.5%로 리그 최하위였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팀 내 가장 믿을 만한 슈터였던 김보미 선수랑 박하나 선수가 올 시즌 좀 이제 어려울 수도 있다고 장기 이탈을 됐으니까, 그리고 또 김한별 선수까지 이탈을 했잖아요. 이 3점 이제 외곽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관건인데 네. 이제 어린 선수들이 합류를 해가지고 이해란 선수도 3점슛이 완전히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던질 수 있고, 이명관 선수, 강유린 선수 다 던질 수 있는 선수들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어린 선수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공백을 얼만큼 메우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뛸 수 있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신이슬도 네. 굉장히 좋고요. 네. 윤예빈 좋고, 이주연 선수도 뭐 지난주 말씀했다시피 지금 부상에서 돌아와서 지금 출격 준비 중이고요. 조수아도 네. 있고, 원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삼성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팀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알람 감사합니다.